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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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1월 17일 첫노래로 소란의 시험기간 책상 정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시작이 된 건지. 오늘 11월 17일 첫노래로 소란의 시험기간 책상 정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전국의 그 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수험생들이 한 63만 정도인가? 예, 60만이 조금 넘는 숫자들의 수험생들이 지금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을 텐데, 네, 지금 모르겠어요. 네, 지금 수험생들을 자녀로 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막 기도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뭔가 그 다른 어떤 거에 좀 기대고 싶어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열심히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요. 너무 뭐 심려하지 마시고 이따가 이제 집에 오면은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에 하나잖아요, 수능이. 네, 근데 이제 그런 시련을 한번 겪고 오는 거니까, 네, 그 시련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네. 어쨌거나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우정호의 수다 우수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 여행을 떠나요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럼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고3들 파이팅.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윌의 나가면 고생이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K-윌의 나가면 고생이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시간인데, 오늘은 우수다에서 예전에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이자 수출기지인 텐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잖아요. 어떤 기업의 무책임, 뭐 고속성장으로 달려가면서 안전을 좀 등한시온, 네, 뭐 약간 그런 이제 정부의 무사 안일주의와 부패가 모두 도마에 올랐었는데, 텐신 사고는 중국 압축 성장의 민낯을 보여준 약간 참사였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우수다에서는 이 텐진 사고를 얘기되는 게 아니라 환경 재앙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어떤 거를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15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인명피해만큼이나 환경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도 걱정이 돼요. 폭발 사고 현장 부근의 강에서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 사진들이 이제 뭐 올라오기도 하고, 뭔가 신경성 독가스가 검출됐다고 국영 CCTV에서도 이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큰 재난이 물 밑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기업들이 사람과 자연에 엄청난 피해를 미친 사건들은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서 피해 규모가 조금 컸던 것들, 네, 그런 것들, 어떤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 연쇄 폭발이 일어난 텐진의 물류 창고에 얼마나 많은 유독 물질과 화학 물질이 있었는지는 이제 분명하지 않아요. 그동안 알려진 것으로는 독극물인 이제 시아노아 나트륨 700톤이 보관돼 있다가 일부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고, 그 외에 톨루엔, 카바이드와 같은 화학 물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카바이드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보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31년 전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시 주의 주도인 보팔에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주범인 기업 이름이 유니온 카바이드였기 때문입니다. 보팔 참사는 이제 기업이 일으킨 환경 참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1984년 12월 2일 밤 미국 석유화학 기업인 유니온 카바이드가 보팔에 세운 살충제 공장에서 유독성인 메틸이소이시안염 가스 40톤이 유출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즉사한 사람만 2,259명에 달하고 가스 후유증으로 아직까지도 이것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irst to Now라는 웹사이트에 참사 당시 피해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보팔 참사의 사진을 보고 싶은 분들은 진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좀 참혹합니다. 네. 30년이 넘게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사진들은 충격적이어서 진짜 넘겨보기가 힘들어요. 네. 보팔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데 안타깝지만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위험을 안고 살아왔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10년 동안 제대로 조사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도 의학연구위원회가 조사를 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1994년까지 인도 정부가 막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보팔 참사를 조사한 스웨덴 의료 전문가 잉그리드 에커만에 따르면 52만 명이 유독가스에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 20만 명이 1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었고 3,000명은 충격적이게도 임신부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2,259명이 사건 직후에 바로 그냥 즉사했다고 나오고 1991년까지 총 3,92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에커먼은 가스 노출 뒤에 8,000명 이상 2주 안에 이 사고가 일어난 지 2주 안에 8,000명 이상 숨진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네. 인도 정부는 보상금으로 33억 달러, 그러니까 약 3조 5,8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유니온 카바이드는 기나긴 협상 끝에 1989년 4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5,100억 정도를 지불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큰 인명사고가 많이 났는데도 5천억밖에 안 준 거니까 굉장히 좀 진짜 약하게 먹은 거죠. 네. 사고 당시에 유니온 카바이드의 경영자였던 워런 웬더슨과 회사 측이 보팔 법원에 기소됐지만 처벌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2010년 6월 앤더슨을 포함한 경영진 7명은 직무태만 혐의가 인정돼서 사망자 1인당 2,000달러씩 계산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을 숨지게 한 앤더슨은 지난해 9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베로비치의 요양소에서 92세의 나이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네, 어떤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가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공장 회사에서 이런 누출 사고가 일어나고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거의 영향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도 정말 사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도 조금 주고, 네, 뭐 처벌도 거의 안 받고, 야, 이건 너무한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말 그 정의로움, 네, 정정당당함, 네, 이런 것들이 사회에는, 세계에는 존재하는가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보팔의 정의를 위한 국제 캠페인이라는 어떤 그 피해자 권익 옹호 단체가 열심히 좀 활동을 하면서 네, 좀 뭐 그래도 아직까지 정의 같은 거는 죽지 않았다라고 뭐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팔 해수도 시설에서 또 염소 가스가 누출됐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었거든요. 네. 뭐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네, 오래전 사건을 떠올리면서, 네, 그 이제 보팔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제 공포에 떨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약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처럼 뭐 어디가 이제 뭐 백화점이 조금 금이 갔다 뭐 이러면은 항상 그 삼풍백화점 생각하면서 약간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진 역시 저번 경주기 지진 때문에 뭐 약간 좀 흔들리는 감이 있으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노이로제 같은 게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환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패싸움 끝. 원투 얘들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싸이의 환희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 환경 재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해 전에 나이지리아의 경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라고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화려한 쇼핑몰의 서점에 들어가 보면은 켄사로위와 전기가 매장 앞에 있는데 사로위와가 누군지 알려면 세계의 경각심을 불러온 셀의 니제르 델타 석유 누출 사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니제르 델타는 나이지리아 남부의 유전지대거든요. 니제르 강이 바다와 맞닿은 곳에 형성된 삼각주여서 니제르 델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쉘은 1970년대부터 20여 년간 니제르 델타의 오고니족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원유를 캐면서 나무를 베고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1993년에는 파이프라인을 만든다면서 40일 동안 원유가 새어나가는 데에도 방치했거든요. 원주민 운동가이자 시인, 저술가인 사로 위와는 셀에 항의하면서 오고니 지역 내에 채굴 중단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었어요. 오고니 투쟁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셀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니 아바차 장군이 이끄는 군사 독재 정권은 기업의 횡포에 맞서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신에 오히려 오고니족 탄압을 나섰습니다. 사로 위와는 5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 군인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처형당했는데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도망쳤다가 1999년 아바차 정권이 무너진 뒤에야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켄 사로 위와의 법정 최후 준수를 한 구절을 이용해 보면 우리는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평화의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풍요로운 땅에 살아가는 내 민족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가난에 충격받고 내 민족이 정치적으로 주변화되고 경제적으로 목이 졸리는 현실에 고민하고 땅과 유산이 파괴되는 것에 분노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모든 민족 집단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인류 문명에 이바지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체제를 갖추는데 결심해서 나는 나섰습니다. 내 지성과 물질적인 자원과 인생 그 자체를 아무도 훼손하거나 겁박할 수 없는 신념을 위해 모두 바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나와 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감금도 죽음도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 진술을 한 다음에 처형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환경 파괴와 함께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원주민들에게 모든 피해를 떠넘기는 어떤 대기업의 횡포를 부각시켰습니다.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피땀 흘려서 만들어진 그 스왑샷이라고 하죠. 네, 그 이제 노동 착취형 공장, 축구공이 한참 논란이 되던 때도 있었어요. 니제르 델타 문제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이제 아동 노동 착취와 함께 거대 다국적 기업이 저지르는 나쁜 짓들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네. 쉘은 사로위와의 샤로위가 처형되는 과정에서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뭐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2001년 그린피스가 쉘이 군정에 돈을 댔다는 현지 관리들의 증언을 폭로하면서 거짓이 탄로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나이지리아군이 사로위와 그 등을 이제 체포할 때 쉘의 헬기를 타고 밀림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고 쉘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증인들을 이제 매수했던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폭로가 됐었는데 2003년 셀 나이지리아 법인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행동이 현지 분쟁에 영향을 줬다라고 일부 책임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는 그런 줄 모르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2009년 6월 쉘은 미국에서 제기된 사로위와 처형에 관한 소송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1,5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억 원을 내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끝내기 위한 것이지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사로비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니제르 델타 환경 파괴는 여전합니다. 쉘이나 쉐브론 같은 기업들은 나이지리아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겨가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는 니제르 델타 해방운동 같은 현지 원주민 조직들이 정부군과 에너지 기업들에 맞서가지고 무장 투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사로위와 사건 이후로도 쉘의 파이프라인 유출은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쉘은 오고니 땅을 깨끗이 치워주겠다고 했지만 현지 정부와의 마찰을 이유로 약속한 기금을 만드는 걸 계속 미뤘고 결국에는 이제 10억 달러 규모의 환경 기금을 만드는데 완전히 합의가 된 것으로 이르렀다고 하는데 10억 달러로 환경을 얼마나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예요. 네. 이게 40일 동안 원유가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걸 방치했다고 하면은 이게 믿겨지는 건가요? 간단히 생각해가지고 여기 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유소 하나가 파괴됐는데 기름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한 40일 동안 그냥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치우지도 않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네. 물론 이거랑은 조금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 일부 우수다에서 환경재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어떤 사회에 대한 거짓이라든지 악행 이런 것들은 정말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우겨가지고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죄값을 받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두 번째 순서인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에서 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의 러브 스토리 듣고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의 러브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인데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사실 스테미너 음식들 중에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가장 가장 좋은 게 이제 쉽게 만날 수 있는 스테미너 음식이 바로 굴이잖아요. 굴. 네, 굴. 이 굴로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만들어 볼 음식은 굴전입니다. 굴전. 네. 조금 있으면 또 올해가 가고 설날이 또 다가오잖아요. 또 설날이 다가오면은 또 제사 음식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전 음식 중에서도 굴 음식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 음식으로 말고 그냥 평소에도 그냥 굴전 해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먹으면 맛있지 않아요?
네. 예전에 제가 그냥 집에 있을 때 가끔 이제 굴전해가지고 그냥 밥에다가 먹었었는데,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추천 메뉴에서 굴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가 굴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굴, 그리고 당근, 양파, 그리고 적 파프리카. 파프리카 있죠? 네, 그 이제 뭐지? 뭐 어떻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그냥 파프리카. 파프리카 빨간 거랑 초록 색깔 거, 푸른 거, 이게 두 개. 그리고 쪽파, 부침가루, 달걀, 마늘, 생강 정도만 있으면은 이제 굴전 만들 준비가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굴을 깨끗하게 씻어요. 네, 그리고 당근, 양파, 마늘, 생강, 적파프리카, 청파프리카를 잘게 다져서 준비해 줍니다. 이게 딱딱딱딱딱딱 그거 있죠? 완전 잘게 자르는 거, 짝짝짝짝짝 잘게 잘라요. 그리고 이제 냄비에다가 굴을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센 불로 익혀줘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그 팁을 드리자면, 굴을 먼저 조금 익혀가지고 반죽에 넣어두면은 그 굴이 익지 않아서 반죽만 타거나 비린내가 나지 않고 굴이 좀 더 담백하고 촉촉해지거든요. 그래서 손이 여러 번 가지 않고 쉽게 굴전을 굳힐 수가 있어요. 네, 어쨌거나 그 불에 익힌 굴과 부침가루, 잘게 다진 그 양파랑 당근이랑 마늘이랑 그 적파프리카랑 그 청파프리카랑 생강 있죠? 네, 요거를 싹 다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란을 한 3개 정도? 네, 뭐 그 양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한 3개 정도 이렇게 딱 까가지고 넣어줘요. 네, 그리고 굴전 반죽의 농도는 약간 질도록 맞춰가면서 잘 섞어줍니다. 네, 그 뭐지? 이게 뭐지? 부침 돌리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리기구 있잖아요. 이게 그 섞을 때 이게 쓰는 거 돌리면서 이게 쓰는 거. 그 이름이 생각나네. 하여튼 그 돌리면서 그거, 네, 그거 아니면 이제 숟가락으로 그냥 돌리셔도 섞어도 되고, 그리고는 이제 바닥에 신문을 깔고 그 위에 달력 종이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깔고, 하면은 이제 전을 붙일 때 기름이 좀 많이 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이중으로 좀 깔아주는 게 좋아요. 네, 그 신문지만 하나 좀 깔면은 그 나중에 그 치울 때 보면 신문지에 기름이 묻었잖아요. 그걸 이제 걷어내도 그 밑에 기름이 조금 묻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중으로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또 데일 수 있기 때문에 내복이라든지 이런 거 입고 해야 돼요. 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네, 어쨌거나 전감을 좀 편하고 쉽게 붙이려면은 가스에 후라이팬 대신에 고기 불판을 이용하면은 요리 그 열이 전체적으로 조금 골고루 순환되면서 더 쉽게 붙일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돼요. 네, 어쨌거나 불판에 식용유를 골고루 둘러주고 아까 그 굴전 반죽한 거 있죠? 네, 그거를 수저로 떠가지고 그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글지글 잘 익어주면은 한번 뒤집어서 또 한번 자글자글자글 또 익혀주면은 좀 좋죠. 네, 그러면은 이제 냄새가 좀 나면서 굴전이 완성이 됩니다. 맛있겠다. 네, 사실 굴전은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 간장 양념에 살짝 찍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약간 뿌려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약간 기호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그 간장에다가 고추를 살짝 잘라가지고 그 잘게 잘라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리고 설탕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게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굴전을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건 약간 좀 기호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양념 같은 거 이제 찍어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기호에 맞게 찍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드셔도 되고 아니면 뿌려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냥 밥에다가 굴전 했잖아요. 굴전 그냥 넣고 김치 조금 잘라가지고 넣고 그냥 비벼가지고 먹어도 맛있어요. 네, 그 간장 조금 넣고, 네, 그 참기름 조금 넣고, 네, 그러면은 진짜 맛있긴 한데, 네, 갑자기 좀 침이 나오네요. 네, 밥 먹고 왔는데 침 나온다. 어우, 굴전 생각하니까.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쪽 강원도의 어떠한 곳을 가보는데 또 많은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김두일의 내 탓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재현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여행을 떠나요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가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어딜 가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강원도 양양의 어떤 절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절에 가기 불과 한 3일 전에 그 절이 불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마지막 학창 시절 마지막 수학 여행은 제가 날리던 어떤 절의 모습만 기억이 되는데 오늘 여행을 떠나서는 양양 낙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신선이 논일고 구름이 쉬어가는 곳 강원도. 지난 겨울에 막바지에 너무 많은 눈구름이 쉬어갔는데 끝없이 내리는 눈은 자연재해가 돼서 강원도에 큰 피해를 입혔죠.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 11년 전이죠. 네, 11년 전 2005년에 강풍을 타고 넘어온 산불이 낙산사를 덮쳤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때가 그 4월 5일 식목일이었어요. 산불로 인해서 낙산사는 전소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었는데 원통부전이 불타고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동종이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장장 8년 동안에 걸쳐서 낙산사가 복원이 됐죠. 네, 불심으로 다시 일어난 낙산사는 해수관음의 성지로서 뭔가 그 면모가 여전한데 새롭게 그 복원된 낙산사의 모습을 오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사 창건 전에 당나라 유학을 중단하고 신라로 돌아온 의상대사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는 당나라의 침입을 예감하고 있었고 삼국 통일에 반감을 품은 귀족의 반란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면서 문무왕은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내부적인 단합이 중요하던 그때에 의상대사는 강원도 양양에 관음보살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 관음보살은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바로 양양으로 달려갑니다. 홍련암 아래의 관음굴에서 21일 동안 기도한 그는 마침내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었고 관음보살은 대나무가 쌍으로 돋아날 것이니까 그곳에다가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대나무가 진짜 돋아나는 곳에다가 의상대사가 이제 원통보전을 세웠는데 낙산사 전각 중에 원통보전과 홍련암을 대표적 전각으로 뽑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예요. 네. 낙산사 복원에는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었거든요. 원통보전의 복원에는 양양에서 자란 소나무를 사용했어요. 조선 초기 다포식 양식인 원통보전은 팔각지붕의 정면 3칸 그리고 측면 3칸으로 중앙 법당다운 조금 안정감 그리고 그 어떤 장엄함을 담았는데 원통보전에 다가설수록 색감은 생생해지고 단청의 화려함은 섬세해지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네, 석가래만 봐도 굉장히 좀 그 심혈을 기울였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여행으로 이제 갔을 때 이제 불탔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는 진짜 다 그때 갔었는데 그 불에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도 네 며칠이 지났는데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그 복원은 안 하고 이제 다 치우는 데에 그 급급하셨었거든요. 그때 그 가가지고 이제 제가 남고를 나와가지고 근데 남자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삽 같은 거 들고 네 거의 재를 조금 옮겼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낙산사 복원에 조금 그 이바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네. 원통보전 가까이에 건칠 관음보살 좌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7층 석탑, 담장 등 문화재가 모여 있는데 건칠 관음보살 좌상은 원통보전 내부에 있어요. 고려 후반에 전통약을 띤 이 불상은 조선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지금까지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이거는 불 안 탔어요. 네. 온화한 표정, 그리고 가냘픈 손가락, 섬세한 옷주름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한 것이 돋보입니다. 원통 보전 정면으로 7층 석탑이 있는데 이 탑은 창건 당시에 3층이었던 거를 그 세조 13년, 세조 13년에 7층으로 높였어요. 네. 부분적으로 손상되긴 했지만 탑 꼭대기에 있는 쇠붙이까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기단부에서 투박한 겹연꽃 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통보정 담장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세조가 낙산사를 중창할 때 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세조가 이 낙산사를 좋아했나봐요. 네. 기와와 흙을 차례로 쌓고 곳곳에 원형 단면에 화강암을 넣었는데 조선시대 사찰의 대표적인 담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담장 주위에는 창건설화에 등장하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네. 제가 갔을 때 그 대나무가 아마 조금 탔었을 텐데, 네, 제 기억은 그런데요. 네, 어쨌거나 홍예문에서 원통보전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여느 고찰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네. 마치 세조가 다녀간 뒤에 중수 직후의 모습이 지금 같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선명하고 생생한 느낌이 전해져요. 지금 낙산사를 복원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지금 낙산사 복원한 지 2년인가? 네,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가면 되게 다 반짝반짝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반짝반짝한 게 진짜 새 거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 오래돼 보이긴 한데 좀 새거 새롭게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낙산사를 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낙산사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조만간 낙산사를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네, 그 제가 갔을 때는 불타가지고 막 그때 막 정신 없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복원을 해놨으니까 그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때 가가지고 본 것도 뭐 없어요. 가니까 뭐 다 불타가지고 이제 출입 통제하고 재 냄새 나고 그 재 같은 거 막 불탄 거 다 치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야, 그 진짜 거의 야 그때만 생각하면 아, 음, 진짜 그 좀 당혹스럽긴 하네요. 네. 근데 약간 그 낙산사 물 탔을 때 그로부터 2년인가? 1년인가 2년 뒤에 또 우리 숭례문이 불탔잖아요. 약간 좀 진짜로 약간 이런 말하기엔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약간 진짜 그 새누리당이 뭔가 있나? 네, 새누리당이 집권할 때쯤부터 해가지고 약간 그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그 약간 자연재해 같은 게 좀 많아졌는데, 네, 요거는 좀 그 위험한 발언이니까 그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의 UNI 그리고 김유나의 유리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I get your love? How can I make you? 김종환의 UNI 그리고 김유나의 유리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양양 낙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통보전에서 해수관음상으로 향하면은 낙산사의 또 다른 매력이 기다려요. 해수관음상에서 의상대를 지나서 홍련암에 이르는 구간인데 도보로 약 20분 거리지만 고개만 조금 돌리면은 낙산사와 자연이 빚어내는 조화가 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해수관음상은 높이 15m, 둘레 3m 정도의 거대 불상에 굉장히 큽니다. 이게. 네. 불상 조각의 1인자인 권정학 씨께서 조각했다고 해요. 크기만큼 공사 기간도 굉장히 상당한데 1971년부터 이제 다듬기 시작해가지고 6년 6개월 만에 이 해수관음상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바다를 등지고 불상을 바라보면은 관음보살이 백두대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듯 하는데 그 시선을 따라서 다음 목적지인 의상대 홍련암으로 향하면 의상대와 홍련암 일대는 따로 명승 제27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주변 해안이 독특하고 그리고 이제 경관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의상대사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 때문인데 홍련암은 의상대사가 붉은 연꽃 속에 관음보살을 봤다고 해가지고 유래한 이름입니다. 암자는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그 지붕의 앞뒤가 각각 형식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불전에 앉아 있으면은 관음굴에서 치는 바닷소리가 조금 들린대요. 네. 되게 신기하다 이거. 네. 의상대 또한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만난 해안 절벽 위에 지어졌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의 의상대는 1925년 만해 한용운이 낙산사에서 머물면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복원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시대 문신 정철은 해돋이를 보면서 새벽같이 일어나 보니 상운이 짙어 육룡이라도 일듯 마침내 해가 뜨니 만국이 움직이고 천중이 치뜨니 호발을 할 듯하다라고 묘사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의상대에서 한 200m 정도 거리에 가면은 의상 전시관이 있거든요. 의상대사와 낙산사에 얽힌 이야기를 다양한 어떤 전시품으로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5년 그 낙산사가 불탔을 때, 그 불탔을 때와 관련된 어떤 자료 같은 거, 뭐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자료들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거기 잘 보면 제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불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수학여행 거기로 갔었으니까. 네. 또 홍예문에서 출구 방향으로 한 40m 떨어진 낙산사 화재 자료 전시장에도 화재 관련 자료를 전시해 놨어요. 복원 과정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과 불에 탄 기와로 쌓은 탑, 화재 후의 흔적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를 통해서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데 홍림문 안쪽 그리고 낙산 배 시조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배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벗기고 있는 모양새가 조금 특이하긴 한데 기록에 따르면은 조선시대 진상품으로 재래종 황실배가 낙산사 주변에 재배됐다고 해요. 이 때문에 배품종의 하나인 장심랑을 1915년 주지스님이 도내에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낙산배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시조가 되는 배나무 가지에 벌써 물이 올라가지고 옅은 녹색이 감도는데 의상 전시관에서 가까운 계단에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선택을 두고 갈림길이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충전이 필요할 때, 심신이 지쳤을 때, 낙산사 템플 스테이는 좋은 쉼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휴식형과 체험형으로 나뉘는데 뭐 외국인도 다 뭐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낙산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을 때 이제 불탔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입장객들에게 무료로 공양국수를 대접합니다. 네, 공양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거든요. 낙산사 탐방 중에 출출함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약에 낙산사 가시면 이 시간대에 가셔가지고 국수 한 그릇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강원도를 또 만나고 싶으면 홍천에서 오색령을 지나서 양양에 이르는 44번 국도를 타고 이 낙산사를 향해서 가는 게 가장 좀 그나마 뭔가 좀 아름다운 모습을 최대한 만끽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수학여행으로 갔을 때는 다 불타가지고 뭐 이렇게 볼 게 없었어요. 아까
그 의상대라든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불타가지고 뭐 볼 게 없었어요. 네, 뭐 이렇게 가는 도중에 막 재 냄새 나고 그 삽들구제 잘 좀 퍼내주고 뭐 그랬었거든요. 조만간 이 낙산사에 한번 가볼 생각이긴 한데, 그 고등학교 때 17살의 나이에 갔었던 그 불탔었던 그 낙산사의 느낌과 지금 28살에 제가 11년이 지난 다음에 낙산사의 그 복원된 모습을 보는 느낌이 굉장히 좀 남다를 것 같아서 네, 가기도 전에부터 약간 좀 느낌이 묘합니다. 네. 어쨌거나 요즘에 좀 단풍이 좀 그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럴 때 조금 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으니까 아니다 강원도는 추울라나? 춥겠죠. 강원도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낙산사 한번 구경하러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수다, 우정어의 수다, 환경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오늘 추천 메뉴에서 굴전 만드는 법, 그리고 2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양양 낙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또 11월 중순이 됐고 지금 그 수험생들이 열심히 또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겠죠. 고등학교 그 뭐야 저거 수능을 아무쪼록 그 수능인데 그 수능에 모든 걸 너무 걸진 말고 사실 수능이 다가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그 살 날은 많으니까 제발 수능 끝난 다음에 수능 시험을 보고 그 비관해가지고 네,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없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라고 수능 잘 봐가지고 이러고 있겠어요? 네, 뭐 수능 못 봐도 네, 뭐 이렇게 살아갈 날은 많고 행복할 일도 많으니까 좀 너무 깊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고생했다는 뭐 미리 고생했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저는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엘로의 The End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수험생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 안고 있는 너를 봤지 난 나가 이게 다 너 때문인 거야 내 맘의 문에다 X를 그릴 거야